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임대차 3법 제 2탄입니다. 2탄. 그래서 임대차 3법을 우리가 1탄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자, 두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묵시의 갱신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임대차 만기가 자 이번 달 말이다. 그러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그 임차인도 더 살고 싶으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법정갱신, 묵시갱신이 되죠. 그럼 이제 주임법은요, 묵시갱신이 되면 민법이 전세권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일단 2년 기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다가 2년이면 4년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4년 차가 돼가지고 6개월에서 지금 이제 개정된 법은 2개월 이전인데 어쨌든 6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 아니면은 전세 5천 올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돼요.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년을 더 살게 되죠. 그러면 2년, 4년, 6년을 사는 거예요. 6년.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그럴 때 이 6년간 매년입니다. 5% 이상은 절대 못 올려요. 그게 그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5%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만일 계속 올린다면 첫 해에 5% 올리고 두 번째에 5% 올리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자 2탄이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월세 신고제는요. 자, 임대차 3법 중에서 이걸 도입한 근거가 되는 법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거래 신고를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 전월세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이 7월 28일 날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시행은 언제냐?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즉 집주인과 세입자죠. 다시 말해 차인과 임대인이죠.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관청에 즉 시군구죠. 이걸 이제 신고관청이라 그러는데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임대차 계약 정보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자,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또다시 동사무소로 갈 이유가 없어요. 또 아까 신고관청이 시군구라 그랬죠. 그런데 자,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군구가 읍면동에다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업무를 위임받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법 시행령에서요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입법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아직 시행령 개정은 안 됐으니까. 자,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조문 제6조의 2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6조의 2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또는 6조의 5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것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닥터에다가 원고 전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임대차 3법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특히 이 보수 야당이죠.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곳인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느냐 그 이야기죠. 이 임대차 3법은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 자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그럴 때 아시다시피 민주당 계열은 서민층이 주로 지지를 많이 할 것이고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프로 부자들이 많이 많이 지지할 거 아닙니까? 예컨대 서울로 말하면 강남 3구 외에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임차인만을 위하고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될 수 있는 이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요. 연역을 좀 보시면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입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국민의힘이 보수 야당이 극렬한 반대로 입법하고 되지 못해서 이번 21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이라는 의석의 힘으로 발의해서 개정된 법입니다. 그럼 보수 야당은 왜 그래도 임대차 3법을 반대하고 지금까지도 전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등등을 비판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지지 기반이 강남 3구를 비롯한 부유한 지역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차피 보수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챙겨야 될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죠. 이러한 정치 지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 3법은 철저히 임차인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보기에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임차인 쪽을 많이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임대인 쪽은 의무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법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치적 환경에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잖아요. 20대부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법이 이제야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안 나와 공급이. 그래서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계약갱신을 했던 기존 임차인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여전히 잘 살고 있죠. 이와 같이 어떤 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는 보통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이 법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해야죠. 그러한 정치 세력을.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이 시행하고 1, 2년 또는 3, 4년의 시간이 흘러야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나 전월세 인상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게 공급이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건설기간이 대략 3년 이상이고요. 계획기간까지 하면 5년 이상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급을 늘리기도 어렵고 전월세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일단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해버리면 앞으로 2년간은 다시 또 계약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월세 매물이. 그러므로 최근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특히 갭 투자를 했던 다주택 투자자들의 경우에 가중된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집을 많이 내놓을 것이고, 그러므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세금 때문에 그러한 주택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퇴로, 유인책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닥터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자료를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